네, 반갑습니다. 김능구의 전국 진단. 네, 7월 17일 날, 드디어 7월 730 재보선이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재보선이 시작되면서 제가 지난 12년 대통령 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의 표심을 봐서 분석을 했을 때 15군데에서가 7대 7대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7군데, 새정치민주연합 7군데, 경합이 1군데, 대전대덕을 경합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대진표가 짜진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오늘의 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호남 지역 4군데와 영남 지역 2군데는 각각 그 정당의 어떤 본거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4군데 우세, 그리고 영남 2군데 부산과 울산이 새누리당 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었죠.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가 야권인데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불출마가 되면서 이 새누리당이 좀 안정권에 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 후보도 구청장을 갖다가 수차례 영임한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보선의 그 성격상 이렇게 오히려 성기를 굳혔다 이래 볼 수 있고, 울산시장을 2번이나 한 박명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야당이 역부족 아닌가. 그래서 2군데는 영남 2군데는 이 새누리당이 어쨌든 성기를 잡았다 이래 볼 수 있고, 호남 지역의 4군데에 있어 가지고는 처음에 강주 강산을이 공천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상당히 주목거리가 됐는데, 기동민 후보가 결과적으로 동작을에 전략공천되고, 근은이 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전 공천을 받게 됐죠. 강주의 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 기동민 후보의 전략공천 중진배제론에서 반발했던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근은이 수사과정의 공천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영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주 강산을은 이렇게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이냐 이런 반발도 있지만,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성기를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순천 곡성에 대통령이 남자라 할 수 있는 이정현 후보가 나왔는데요. 그 이정현 후보가 노무현의 남자 서가본 전 의원과 붙게 됐는데, 이정현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강주에서 40%에 달하는 득표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되는데, 현재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역시 이 지역 기반을 새정치민주연합을 넘어서야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는 다 민주당이 성기를 잡았다. 각각 지역 기반이 되는 정당들이 이렇게 영원함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군데, 수도권 6군데와 충청도 중부권 3군데가 어찌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 그래서 올라와서 중부권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중부권이 우리가 대전 대덕을 이렇게 경합으로 보고 서산 태안과 충북 청주를 새누리당 우세로 봤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 보면은 언론사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보면은 서산 태안은 확실히 붙였고요. 충주시도 그러하고, 대전 대덕에서도 새누리당이 상당히 앞서는 이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인 충청권도 새누리당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새누리당 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는 역시
이번 선거의 핵인 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그 먼저 올라오면서 보니까 평택을 보면은 평택은 이 본래는 이 새누리당이 좀 우세한 지역입니다. 그 박근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14% 정도 앞선 케이스. 이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정장성 전 의원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게 뭐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어떤 조사에는 오차 범위 내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경기 평택을은 이 경합 우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합 우세다. 예. 예. 그리고 김포를 보면은 김포는 본래 그 박근혜 후보가 거의 9% 정도 앞선 지역이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앞선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남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 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이게 아마 인지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난간에 봉착해 돼 있지 않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주목되는데 하여간 여기도 새누리당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작을과 수원 세 군데입니다. 수원 세 군데에서 각각 이 수원병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전 대표, 재보선의 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분당에서도 이렇게 당선을 해낸 손학규 전 대표가 있으면서 수원을의 백혜련 그 여성 변호사죠. 그 후보, 수원정의 박강원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입니다. 그 삼각 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불리한 수원정의 그 임태희 이명박 전 비서실장이 포진했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은 을은 정미경 전 의원, 병은 김용남 변호사가 포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지역에서도 보면은 아주 수원 을이나 을이는 굉장히 경합 지역입니다. 본래 박근혜 문재인도 1% 차이 정도, 남경필 김준표도 1% 정도 차이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백혜련 후보가 인지도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경 전 의원이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수원정은 본래는 상당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후보한테 한 9%, 김진표 의원은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남경필 후보보다도 거의 17% 정도 앞섰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박강원 후보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이게 임태희 후보는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인지도가 높고요.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상당히 임태희 후보가 굉장히 앞서는 모양새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좀 경합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 을이 본래 서로 이렇게 경합 지역인데 현재는 정미경 전 의원이 인지도상 이렇게 정미경 전 의원이 새누리당이 앞서는 케이스로 나타났고, 수원정은 예를 들면은 임태희 실장이 좀 앞서는 이런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의 손학규 전 대표는 이 지역은 남경필 의원이 훨씬 앞서고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한테 거의 5% 정도 이상 이겼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이렇게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은 경합이다 이래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수원 세 군데 중에서 현재 새누리당 우세 두 군데, 새정치민주연합 경합 한 군데 이래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의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출마를 망설이다가 도저히 김문수가
이 전 지사가 도저히 이게 놓을 수가 없다는 판단 속에서 올인해서 그 출마 결심을 했는데요. 야권에서 그 상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데죠. 이게. 그래서 현재 그 공천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여권들이 좀 이렇게, 야권의 지지자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3자 구도든 야권 연대에서는 양자 구도든 나경원 의원이 50% 갖다가 훌쩍 넘기면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남, 호남에서 이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4. 근데 중부권에서 이 새누리당이 세 군데를 다 현재 우세죠. 그래서 2대 7이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 19대 총선도 아주 그 충청도에서 이 새누리당이 선전했죠. 예. 그러면서 수도권 6군데 중에서 현재 새정치가 우세한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예. 이 6군데 중에서 4군데가 새누리당이 우세하고 수원병과 평택을은 지금 경합으로 보여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경합 우세 정도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간에 이 경합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 새누리당이 영남 2군데, 충청 3군데, 그리고 수도권 이 4군데를 볼 수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4군데, 예, 호남 4군데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경합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군데.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새누리당이 9군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4군데 외에는 우세를 보인 데가 없다. 경합지역이 2군데. 이 경합지역이 그런데 경합 우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합 우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9대 4대 2, 9대 6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서 재밌는 게 새누리당이 이번에 70석이 9석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5석, 그리고 진보정당이 1석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정치 5석만 얻어도 우리 잃어버린 5석만 도로 찾아도 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는 경합 2군데를 가져오더라도 겨우 6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이 재보선에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들이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이게 수원병과 평택을의 경합지역이 새정치 경합 우세 지역인데 이게 어찌 될 거냐 이런 부분 속에서 수원이 현재 을과 정에서 새누리당은 어쨌든 간에 전국적 인물 그리고 전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차례 주민당 인지도 있는 후보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좀 지역 출신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것도 전국적 인물도 아닌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동작, 을이나 김포가 어쩔 수 없다면은 수원에서라도 최소한 2군데 정도는 이겨야 이게 아까 새누리당 영남 2군데하고 충청 3군데 수도권입니다. 네. 이겨야 새정치민주연합이 2군데가 그렇게 되지면은 7대 8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원 성부에 따라서 성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예상대로 9대 4대 2 혹은 경합 우세로 친다면 9대 6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수원 정에서의 어떤 영통 지역에 있어서 전호선 후보가 선전한다면은 동작을에서 야권연대가 다시 야기되면서 실제로 노회찬 전 의원이 야권연대로서 단일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호선이 노회찬을 살리는 이런 등식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전할 거라는 대통령의 인사 참사와 이어서 이 체제로 떨어진 지지율. 그래서 정말 고전하리라 생각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어떤 공천 과정에서 이 양 공동대표의 전략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공천의 후유증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선거 개시 첫날인 오늘부터 실제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30%대 투표율을 예고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장부선거로서 양당의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넣느냐. 양당이 다 20~30%씩 투표율을 자기 지지자들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분들이 이 사전 투표와 그리고 이 7월 30일 투표율에 얼만큼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 지지 후보를 찍어주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당락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